광명시 이슈를 심층보도하는 광명인사이드. 오늘은 도로과 이병렬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과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이병렬입니다. 연락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설 연휴쯤 해서 우리 과장님을 모셨는데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도 행복한 명절 보내십시오. 네. 감사드립니다. 네네. 뭐, 부끄럽습니다. 이쁘게 봐주셔서. 네네. 1월 17일에 나온 보도자료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이제 광명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종합건설사에 대한 사전 단속제를 실시하겠다라는 그런 보도자료가 나왔죠. 그죠?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전문 건설사와 종합 건설사의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 종합 건설사는 이제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 이상 5개 분야 중에 1개 이상을 주력 업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이 5개 분야를 다시 세분하면 15개 전문 업종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서 15개 업종 중에서 1개 이상을 주력 업종으로 하는 회사를 전문공사, 건설사라고 합니다. 이제 광명시흥 신도시 이 건설을 예로 들면 토목공사의 지반 조성, 포장, 보링, 파일, 또 조경, 철근, 콘크리트 등 전문 분야가 이제 필요한데, 이 모든 자격을 다 갖고 있으면 이제 토목 종합건설사라고 하고요. 종합건설이 되는 거, 그죠? 이 중에 한 분야만 갖고 있으면 전문건설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전문건설사들이 종합건설을 하기 위해서 면허가 필요하니 이렇게 좀 빌려오는 뭐 그런 불법도 이루어지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지. 그렇게 하겠네요. 그런 부분들. 그러면은 이제 뭐 종합건설, 전문건설 차이를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앞에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광명시가 최초로 종합건설사에 대한 사전 단속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럼 사전 단속제가 의미하는 바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2019년도까지는 이제 저희 광명시에서 공공공사를 발주할 때 서류로만 그 적격 심사를 통해서 건설사랑 계약을 맺고 이제 공사 발주를 해왔습니다. 서류로만. 네네. 그러다 보니까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죠. 가짜 건설사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는 이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발주한 전문공사 전부 148개 사업을 대상으로 1순위로 낙찰된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8개사를 적발해서 낙찰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까지 해서 가짜 건설사를 차단하는데 큰 성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이제 분석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몇 대형 공사장에서는 이제 종합건설사의 경우에 중간에 부도가 나서 공기가 이제 지연되거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서 하도급 업체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이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해 왔었는데요. 물론 이제 종합건설사들이 그런 이제 악의적으로 고의부도는 아니겠지만 재무 상태가 열악해서 건실하지 못해서 부도가 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이제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종합건설사까지 저희 시에서 광명시에서 최초로 좀 확대 시행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건실한 건설사들이 공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종합건설사 사전단속제를 시행하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이유는 제도적인 이제 문제인데요. 현재 경기도 사무임 조례상 시장군수는 종합건설사를 단속을 못하고요. 전문 건설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준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모든 적용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종합건설사를 단속을 못합니다. 그렇죠. 둘째는 이제 실무적으로 인력 부족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만 하더라도 연간 이제 종합공사를 30건 정도로 이제 발주를 하고 있는데 연간. 경기도 실무부서는 연간 300건이 넘는 공공공사를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1개 시군을 다 종합공사까지 사전조사를 그죠. 해달라고 했죠. 경기도에서 인력 부족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을 못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이 광명시는 네. 경기도랑 상호 소통을 통해서 법률 자문 그리고 또 실무 협의를 통해서 광명시에서 사전 현지 조사하고 그리고 행정처분을 요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영업정지, 과징금 등을 포함해서 행정처분을 하겠다라고 서로 합의가 돼서 역할 분담을 나누게 돼서 이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네요. 그죠? 어쨌든 최종 행정처분은 경기도에서 하고 그 중간 과정은 광명시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좋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전 단속세를 해가지고 안전하고 건실한 업체들이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건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좀 더 보완해야 될 점이 있죠. 분명히. 네, 그 점은 무엇인가요? 작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이제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시장 군수의 민영사상 책임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무과실 입증 책임이 종전에는 이제 피해자한테 있었는데 현재는 발주자에게 있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통상 이제 대규모 재난재해는 대형 공사장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종합건설사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이 경기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죠. 시장 군수의 이제 제도적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설 공사장 안전 확보나 또 경쟁력이 있는 건설사, 종합건설사 선정을 위해서 저희 이제 시장 군수의 권한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러한 문제점이 이제 전국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정책 시행을 처음으로 해서 다른 경기도가 시에서 발주한 종합공사만이라도 시군에게 과감하게 권한의임을 해주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분에 동의를 하는 게,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시에서 다 관리 감독을 하고 책임도 지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법률이 좀 개정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권한과 책임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각 법률 간에 좀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법률적인 검토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현장의 목소리니까 잘 전달이 돼서 이런 부분이 올해는 쉽지 않더라도 내년에는 또 반영이 좀 당장 됐으면 좋겠네요. 요거는 시장군수 협의회나 규제 개선 사례로서 저희들이 경기도에 건의해서 좀 시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광명시가 이제 앞장서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과장님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진짜 뭐 아쉽긴 한데 마지막 질문.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죠? 현재 건설업계에서 공공공사는 뭐 입찰이 아니라 뭐 운차라는 말도 있고요. 또 위장 계열사를 만들어서 벌떼 입찰을 한다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 건설 시장의 선진화는 물론 이제 공정사회 실현, 또 안전하고 편안한 또 도시건설은 법이 아니라 지자체장의 결연한 정책 의지만 있어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 정책 박승원 광명시장님의 과감한 정책 결정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실무적으로 좀 힘들더라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기에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광명시가 선도적으로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시는 이원화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의 목소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일원화시켜달라. 중요한 부분은 건설 현장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능동적인 움직임이 다른 지자체에 충분히 영향을 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서 좋네요. 바쁘신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우리 이병렬 과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질문했던 내용보다 더 깊이 있는 설명을 해주셔서 시청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아시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또한 옆에 서 듣고 있으니까 경청을 하게 되네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시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하신 것도 저는 100%
쉽게 설명하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뭐 더 이상 쉽게 설명하는 거는 저는 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설명절을 앞두고 저희가 광명이 사이드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이병렬 과장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청자 인사 같이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